조용히 해주세요.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시끄럽게 떠드신 검사 출신 박원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 옆에 경찰청장 출신의 허은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판사 출신 대검 감찰부장 출신의 한동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경무관 출신의 이지은 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왕창 섞어가지고 모셨는데 검찰개혁 추진단이 그 안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걸- 곰국을 삶고 끓이고 있나 봐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 원 구성하고 나면. 네. 근데 원 구성하는 거하고 이거 제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 구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늦출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는 예, 거죠. 예.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께 약속했어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네. 근데 이제 문화일보 기사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검찰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 전대 뒤에 새 지도부에 보고하겠다. 저 법조계 관계자가 검사거든요. 저게. 그 항상 검찰이 하는 언론 플레이에 검찰을 빼고 그 법조계 관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안 사건 폐지, 당대표 선거 계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누가 당대표가 될지에 따라 개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은 저렇게 파악하고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 검찰이 지금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바뀔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고 판단해서 지금 이것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당대 이후로 어떻게든 미루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미룰기는 핑계가 안 되니까 당장은 원구성. 네. 원구성은 또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구성 되고 나서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지 어떤 특정 개개인의 의원한테 보고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제출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누가 법사위로 갈지는 이미 다 내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정된 의원들이 미리 이제 그걸 보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10월 2일 날 개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시간을 역순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그 밑에 예규라든지 대통령령 이런 것들이 따라서 다 바뀌고 새로 또 만들어져야 근데 됩니다. 이걸 안을 제출해야 그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법사위가 시작이거든요. 논의를 해서 이 진도를 법사위는 나가요. 지금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국회에서 입법에 대해서 결정하시라고 이제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니까 그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그 마련된 안을 신속하게 그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송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안을 내놔야지 지금. 아니 추진단이 법 마련했다는 얘기가 작년 지금 10월부터 했거든요. 그 몇 개 안을 뭐 음. 했다, 뭐 폐지하기로 했다, 뭐 어쩌기로 했다 이 언론 플레이가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 지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법을 마련했으면은 내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원 구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원 명단을 제출했다고 어제 보도됐고 저희 당도 저를 법사위원으로 배정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등의 법사위원을 지금 이미 있어요. 이미 내정해서 검토 들어가면 돼요. 추진단에서 그렇죠. 입법안 내면. 근데 저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뭐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 법은 지금 오랫동안 논의를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나중에 하겠다. 아까 지금 당장 지금 즉시 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추겠다는 거는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간을 벌려고. 저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뭘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는 그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외국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법사위 지난 법안이 그 본회의 30분 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8월 17일이 전당대회인데 그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는 그 이후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예규라든지 여기에서 조직하고 부서 인원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인원이 결정이 돼야지 지금 검찰청에서 몇 명이 이쪽으로 오고 경찰에서는 몇 명을 또 공모를 할 건지 이 인사 작업만 한 달 넘게 걸립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국회가 이제 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지금 국회가 일을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이제 그 검찰 형사사법법 개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 대표의 어떤 주요 선출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 되지 않도록 미리 그 임시국회에서 일정 사항으로는 뭐 재헌절 이전에라도 통과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중수청이 새로 신설 출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허법은 98년도에 출범했는데 그때도 이제 특허청 또 법원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고 사명감이 있는 것들을 선발해서 그쪽에 배치를 했거든요. 성공적으로 출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신속히 하실 수 있고 또 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7월 입장에서. 17일 재헌절까지도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고 충분히. 봅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안들이 지금 저희들이 뭐 12명의 법학자 또 변호사 시민사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문들을 그 마련해서 이미 발표했고 아마 오늘까지 그 뭐 원내대표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공석이니까 원내대표님 그 전에 이제 국회의장님 그리고 검찰개혁의 취지에 공감하는 각 당의 대표님들께 그 안들을 다시 한번 확정안을 보내드릴 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정부안 제출을 촉구도 해야 되지만 정부안 제출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치민주도 신형사법 개정안이 지난번에 마련이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민주당 당론으로 그걸 정해놓으면 됩니다. 이미 당론은 2월 달에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폐지한다는 걸로 것이 정해졌는데 일단 당론으로 지금 이제 결정됐고요. 사실은 지도부도 공백이거든요. 그리고 전당대회 그러니까 찬스라고 본 거겠죠. 아 전당대회면 이제 정치에 다 소용돌이로 그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니까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심산이 느껴지는 게 검찰개혁 추진단이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그때까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 구성될 때 그거 며칠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원 구성될 때까지는 안 낼게요. 이 말이잖아요. 검찰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예, 6월 29일까지 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몇 월 며칠이 없어요. 오늘이라도 내주셨으면 좋겠고 네, 맞습니다. 국회에 지금 많은 법안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절차법을 이미 내놔서 법사위에 지금 심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을 그러니까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정부 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국회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또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제 추진단에서 오늘이라도 제출을 해 주십사.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수사사법관을 해서 그런 어떤 중수처법 개정 관련해서 6명의 그 자문위원들이 그때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 12명 중에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 연속 과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관두셨기 때문에 사정을 다 아실 것 같은데 검찰개혁 추진단에게 제출해라 당장. 네. 이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시니까요.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총리 거기에서 이제 하시고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시하면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보고하고 결재되고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사소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을 지금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는 지금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지금 최종 목표는 전권 송치와 보안 수사권 두 가지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버전 어떻게 낼 무엇을 것인지를 낼까? 무엇을 낼까를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타이밍이 지금 아무 소용 없으니까 폐지안으로 내야 되나 전부? 네. 아니면은 슬쩍 뭘 껴넣어야 되나?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그런 짱구를 돌리는 거죠. 검사들 네, 지금까지. 마인드로 지금 제가 한동 시행령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네. 검사들 목표는 저렇게 하는 게 목표죠. 그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을 넣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건. 저렇게 하면 무한 확장이 가능해요. 등한으로요. 등과 대통령령으로요. 저게 아마 검사들이 검사들 머리로 196조 예외적 보안 수사. 그 보안 수사를 원칙으로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칙으로 한다, 기본으로 한다, 뭐 이런 표현, 이런 입장은 그거는 수사권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수사권을 주겠다는 입장으로 저는 보여져요. 맞습니다. 검사들의 목표는 저렇게 마치 저게 그런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얼마 안 될 것 같아. 저 정도는 줘도 되지 않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대통령령 이렇게 하면 저거는 보안 수사권을 준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한동훈 시행령 어게인을 할 것이다. 검사들은 저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윤석열 있을 때는 거예요. 저렇게 등 한자로 맞아요. 모든 걸 근데 되살려냈잖아요. 설령 그 등 대통령령이 없다 하더라도 저 규정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남용과 무한확대할 수 있죠. 확장의 네. 위험성이 있고요. 지금 저 검사의 수사를 배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검사들에게 일말의 수사권이라고 주겠다라고 하면 그건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까지 직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보안 수사권 우리는 포기해. 아주 특별한 경우만 등에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폐지한다고 해놓고 예외적.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만 우리가 가질게라고 해놓고 등이라고 해놓고 그 등에 모든 걸 다 넣어버렸죠. 다 넣어서 얼마든지 네. 자기 원하는 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거죠. 시행령으로 뭐 모든 걸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꾸만 구속 사건, 뭐 공소시효 임박 사건 같은 경우는 줘야 되지 않아? 뭐 급박한데 이렇게 주장들이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구속 사건은 이런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영장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봅니다. 영장 전담 검사가 보고 이거는 수사가 충분해, 구속할 만해. 그래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럼 영장 전담 판사가 보겠죠.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억울하게 구속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고 인정이 될 만해. 그래서 판사가 발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가가 검사가 보고 판사가 보고 주인 검사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보안 수사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충분히 수사가 완성이 돼서 구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안 수사가 구속 사건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 C, D, E 범죄 사실 중에서 이 범죄 사실은 그거는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 그거는 좀 뭔가 좀 목격자나 뭐 참고인 진술이 좀 필요해. 그러면 A, B, C, D와 E를 사건을 분리하면 돼요. 분리를 해서 A, B, C, D만 구속 기소하고 E는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로 내리면 됩니다. 자기들이 직접 검사가 보안 수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보안 수사를 해야 돼. 검사가 무조건 구속 사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A, B, C, D 모두가 좀 이상해. 이 사람 진범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잘못 구속됐어라고 그런 사건이 만에 하나, 100만 년 만에 하나 있으면 그런 사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검사가 20일 동안 그냥 막 잡아놓고 구속해야 됩니까? 구치감에 넣어놓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검사가 구속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구속이기 때문에 그게 검사의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야 될 어떤 이유도 구속 사건에 있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검찰에 공소시효 이틀, 3일 남겨놓고 송치하는 사건 가져와 없어요. 그런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예외적으로 계속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저 주장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갑자기 이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외가 있는지 어떻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를 그럼 추진단이 줘야 되면 내놔라는 거예요, 법을.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안을 안 내놓고 지금 예외적 사유에 대해서는 그 수많은 공청회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이미 다 반박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속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실제로 상황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보안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거나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거나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네. 다 돼 있어요. 또는 제도적으로 다 보완이 가능하거나 경찰 검사 간의 상호 협력으로 다 해결될 수 있거나 이런 사안들인데 이런 것을 이제 침수봉대 가지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다 해놓고 사실 이게 또 그렇게 예외적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무한 확장이 가능한 그래서 검사의 2차적인 전면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검사 수사권 행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수사권을 주지 말자고 이 난리법석을 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수사권을 주는 거잖아요. 다시. 맞아요. 예. 그러면 말짱 도루묵인 거잖아요. 도루묵이죠. 말짱 두루묵이에요. 네, 말짱. 본질의 도루묵이네요. 2024년 수사 개시한 사건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이 4,800건 정도 됩니다. 130만 형사 사건 중에 4,800건을 수사 개시를 하는 거를 이제 직접 수사 못 하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면 그럼 나머지 129만 5천 건은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사가. 그러면 4,800건 수사 안 하게 하는 거 그게 검찰 개혁인가? 그게 이미 이루어진 것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1단계 이루어진 것은 개시를 못하게 한 건데 근데 수사권이 남아있는 한 다 무의미하다. 의미하죠. 그냥 공소청을 만들 필요가 없이 검찰청을 그대로 두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공소청 만들고 이름 바꾸고 돈 많이 들어요. 그냥 지금과 똑같은데 오히려 중수청이라는 수사기관만 더 주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게. 예. 그 중수청이라는 것만 더 만드는 보안이라는 겁니다. 이름에 혹하면 안 혹하면 안 되고. 돼요. 맞습니다. 그냥 추가 긍정적인 수사권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붙인 똑같은 거죠. 수사권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보안 수사 올해 3월 4월에 2달 동안 50%나 했다. 전체 처리한 사건 중에 그거를 그 언론 플레이를 막 했어요. 그래서 그럼 너네 통계 내나 봐. 뭐 했는지 보안 수사 했더니 제가 통계를 받았어요. 검사들이 안 주려고 하는 거 제가 막 독촉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그 통계한 거 보시면 수사 보고가 80%를 했어요, 저게.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게 보안 수사 그럼 뭐 했어? 보안 수사로 뭐 했어? 보안 수사 했다는데 뭘 했다는데 보안? 뭘 보안 수사했어? 뭘 보안했냐? 했더니 저기 보세요. 영장 한 것은 0.2%밖에 안 돼요. 저 많은 사건 중에서 네. 3만 8천 건을 했다는데 저 많은 사건 중에서 0.2%만 영장을 했고 검사가 그다음에 조서 작성도 5.7%만 한 거예요. 조사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판결문 첨부하고 전화로 뭐 이거저것 좀 물어보고 수사 보고한 거예요. 수사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 정리해서 본인 수사관이 생각을 검사한 게 인지하는 거죠. 아니고, 예, 검사한 게 아니고 수사관들이 그냥 수사 보고 보고서 작성한 거예요. 보고서 작성을. 그거를 수사 보고 그걸 보안 수사를 그렇게 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두 달간 한 거. 저것도 2달간 쥐어 짜내서 한 거예요. 쥐어 짜내서 보안 수사 모든 많이 했다. 사건의 절반은 네. 보안 수사가 그렇죠. 보안 수사 필요하다. 필요해. 하다는 언론 이미지를 플레이 해놓고 주려고. 근데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80%가 수사 보고를 한 거예요. 저거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그 보안 수사가 정말 필요한 거 하고 있나 검사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80% 하는 수사 보고는 보안 수사 요구로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 자기가 대안이 있다.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하는 검찰이 게 아니고. 경찰에 이렇게 보완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네. 지금도 그리고 만일에 지금 조서 작성 그러니까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 게 지금 5.7%밖에 안 되잖아요. 저 3만 8천 건 중에서. 그러면 검사들은 직접 하는 게 5.7%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장도 0.2%밖에 안 했고 나머지는 뭐 하겠어요. 선택적 수사 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으로. 그리고 저기에 그걸 나와 우리- 있는 100%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저 내용들 직접 영장 청구 저렇게 돼 있는데 저 내용들 전부 다 보안 수사 요구로 다 가능한 거예요. 아, 네. 오케이. 우리 박연정 의원님 발언 총량을 넘어서가지고 네, 뭐 형사소송법상 보안 수사라는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자세한 맞아요. 해석론은 제가 제 페북글에 게시를 예, 해서 예. 시간상 그러니까 약하겠습니다. 보안 수사권이라는 말 독립된 자체가- 법적인 권한이 오늘 없습니다. 용어가 아니에요. 형사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수사권이에요, 수사권.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그 윤석열 정부 때 하도 그 정치적인 수사를 하느라 해서 지금 사건이 폭주해서 직접 수사를 할 여력조차도 사실 없습니다. 네. 검사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라는 말 자체가 장난이다. 네. 그냥 장난이에요. 수사권만 있을 수사권이에요, 뿐이지 수사권. 예. 수사하는데 보안 수사권이면 권한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네. 네. 그냥 뭐라고 이름 붙이든 수사를 하면 수사권이 생기는 거고. 네, 수사권입니다. 말 장난인 거예요. 보안 지금의 네. 수사 인력은 검찰청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특활비고 뭐 수사 인력이고 그대로 가는 거죠. 박원준 보안수사가 의원님 인정되는 순간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깨지는 거죠. 거죠. 수사기소 물론 원칙이 박원준 실질적으로 의원님 그 발언 사라지는 주의해 거죠. 주시고요. 발언 총력 초과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별 보탤 말이 없어요.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만큼 또 네. 염원이 있으신 거죠. 이 형사소송법을 그러면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걸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개정의 핵심이 뭡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려도 예, 예. 될까요? 일단 먼저 말씀. 지금 이제 시민주도 형사노법 개정안을 그 106개조를 전체 만들었고요. 106개나? 106개조입니다.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106개. 핵심은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 검사의 수사권 삭제입니다. 그리고 수사권 삭제. 당연히 뭐 정권 송치주의 부활이라든가 특사경 수사 지휘 존치 시도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 특징적인 조항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세 가지 직역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세 가지 특징적인 조항은 검사의 객관 의무 조항입니다. 객관 의무. 검사가 피의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 자료도 수집 제출해라. 그런 자료들이 법정에 제출될 때 판사가 조금 더 그렇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피의자 및 참고인 주술의 녹음과 영상 녹화의 의무화입니다. 요거는 인권 침해와 실체 진실 오. 발견을 위해서 가장 중립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영상 녹화해라. 네, 요거는 이제 검찰이 뭐 여력이 안 된다는 이런 그런 어떤 구실 내지는 확실치 않은 틀린 정보를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요. 그 피의자 및 참고인 주술의 녹음 영상 녹화 의무를 하는 것들이 가장 중립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인권 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강압 수사 논란도 차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거는 검사의 기소권, 그 불기소에 대해서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장치입니다. 중요하죠. 네, 이거는 국민주권 원리에도 부합합니다. 검사가 모든 우리가 사건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은 중요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나 중요 네네 사건에 중요한 이제 뭐 그 고위공직자의 어떤 부패 범죄라든가 정치인에 관한 거라든가 사회적 이목에 관한 그럼 그런 사건들 이걸 심의위원회로 간다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신청하고 그다음에 신청도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직권으로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도.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디올백 다 무혐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 위촉 그 위원들의 구성과 운영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 시비가 있었는데 검찰 하수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 요식 절차라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민이 국민 주권주의 원리에 그 입각해서 그걸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장치입니다. 배심원들. 예, 그건 지방 법원에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네요. 예, 이래서 검사가 불기소하더라도 그 시민의 결정으로 기소하는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징적인 예. 세 가지만 뭐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세 가지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들이긴 한데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수사권 완전히 폐지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전권 송치주의가 부활되냐, 네. 그다음에 검사가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남기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인데 그에 대해서 전부 이제 시민주도 형사법은 이제 검사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이거 네.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발언 순차적으로 총량도 넘기시네. 해도 네, 됩니다. 예,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참 맞아요. 네. 아예 안이 안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네. 그건 이제 대통령이 천명하셨으니까 주진다도 그렇게 그 신속하게 이송을 오늘이라도 이게 이제 해서 국회가 정치권이 일하셔야죠. 혼란스럽고 이제 그 누가 출마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 한참 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거기 다 쏠려 있으니까 스리슬쩍 넘어가고 원 구성할 때까지 기다리기. 원 구성은 국민의힘이 계속 목리를 부리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 정치권에서 이제 한 달 7월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원 그래서는 구성 안 됩니다. 이게 검찰이 노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중수청, 공수청 출범이 유예되는 걸 노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 유예된다는 거는 사실 검찰 개혁 막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무산되는 거죠. 무산되는 거죠. 예. 공소청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가지고 10월 2일 날 오랜 시간을 뒀는데 10월 2일 날 원래 폐지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폐지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공소청, 기소청 출범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고 그냥 현 상태로 그냥 더 그럼 가야 된다. 6개월 더 예, 6개월 더 유예하자.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완전히 무산되는. 그럼 6개월 후가 되면은 이제 총선 또 전국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 몰라요. 1년 전이 되고 그리고 저는- 실용 정부의 이상과 원칙에 맞지 않죠. 그리고 네. 이제 6개월 유예되는 게 단순히 6개월 뒤에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 사이에 저는 오히려 검사들이 면역력만 더 키워주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번에 큰일 날 뻔했다, 당할 뻔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더욱더 막 저는 총선 1년 즈음 전후면 엄청나게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정치인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할 거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 전에 내가 기소되거나 수사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까지 여전히 모든 수사권이 다 살아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권 그때까지 있는 막 상태. 수사하겠지. 맞습니다. 그리고 예,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찰에 대한 그 통제에서 그 영장 청구권하고 그 기소권, 불기소권 가지고 있고 보안 수사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검찰의 권한은 현재 대비 한 막강하죠. 70% 정도는 유지하는 맞아요. 막강한 네, 권력기관입니다. 그래도 검사가 네. 제일 막강한 권력기관이거든요. 여전히 이게 다 왜냐면 이루어져도 그렇습니다. 기소권 있지, 독점적 영장 청구권 있지, 이것만 가지고도 보안수사 요구권. 보안수사 요구권 있지,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인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 그래도 수사는 검찰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온 그렇지. 측면이 세니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수월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수사를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회유 협박하고 이런 게 많은데 경찰이 그렇게 했었으면 바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 수사를 할 때 경찰관을 다 감옥 갔어요. 그럼. 감옥 갔어요. 근데 네. 검찰은 본인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수사해놓고 기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게 있고 또 기소권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 저 사람에 대해서 불어. 그러면 너 불기소해줄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마치 권한이 많았기 때문에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었고 거기에 셜록 홈즈가 많은 게 아니고 원래 힘을 많이 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권한이 많았기 때문에 능력을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불러다가 소위 말해서 회유 협박하면서 너 이러면 불기소해줄게라고 하면 줄줄줄 불었기 때문에 진술 위주의 수사를 해왔거든요. 사람 불러서 진술 위주의 수사를 해왔고 그런데 경찰은 그런 어떻게 보면 딜할 카드, 협상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물적 증거 위주의 수사를 해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부 다 또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누가 보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그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질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경찰의 수사의 질이 굉장히 높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살아남으려면. 네, 수사 맞습니다. 기소권이 같이 이제 집중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분산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또 실제 진실을 또 적법 절차에 두자는 것이 국민의 그 합의된 결정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 수사 기관도 중수청 등도 여러 가지 역량과 경험들을 축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사인권 보호관이라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119처럼 출동해서 특별한 이제 피해자라든가 인권 침해가 있으면 신속하게 수사관을 교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종합적인 제도들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도 이 선거에 임박하면 검찰 개혁이 항상 실패했거든요. 그랬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속도 조절이다, 그다음에 중도층의 민심을 살펴야 된다, 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마다 실패됐거든요. 자기 몸조심이었고 근데 이제 사실 또 정치. 지금 이제 네, 현실이었죠. 네. 이게 뭐 진영 싸움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 거치면서 검찰이 극단적으로 정치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권 전쟁은 무슨 정치적인 게 아니라 수사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이 세력 간의 싸움이거든요. 이것은 룰에 대한 문제예요. 선거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이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앞으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근데 그것이 그 기득권 카르텔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법조 카르텔. 그 법조 카르텔의 핵심이 검찰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었고요. 그러면은 이 검찰의 수사권 이것을 지키려는 세력들은 기득권 카르텔, 기득권 세력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민주 진보 진영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선거라든가 정치에서 공정한 룰을 적용시켜야 하는 그 세력, 그 집단이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수사권이라도 분리해야 앞으로 이것이 공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정말 싸워야 되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은 이게 앞으로 이게 언론이나 뭐 이 수사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이 대대적으로 공세가 있을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지금도 계속 있어 왔죠. 그러면 언론은 사실은 친검 언론이에요. 이때까지 어떤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란 당시에 왜 내란에 반대해서 우리와 같이 싸워줬던 언론이 전부 다 아마
이 검찰의 수사권을 지켜야 계속 된다는 모임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언론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진영 내부에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6년 전에도 법무부 차관이 제일 먼저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기억합니다. 수사권을 지키려는 이 세력이 지금 한 몇십 년 된 거예요. 70년 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기득권 세력이. 그러면 이 싸움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되풀이 이번에 못하면 저는 못한다고 이번에 봐요. 못하면 네, 못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 본질적인 인식에 그 공감을 하고요. 또 이것들이 그 검찰 개혁, 형사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국정의 동력과 그 성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차이를 생각하지 말고 요 이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셔서 신속하게 그 정말 재연절 이전에 임시국회 통과하도록 서로 논의하시고 협력하시고 해서 좋은 그 국민들 한번 염원에 한번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국회의 일이 입장과 많았다. 이익에 네, 예, 말씀하셨고. 경도되지 마시고. 네, 네.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빨리 해야죠. 지금 즉시 해야 합니다. 지금 예.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네. 자, 이준 변호사이자 전 경무관이자 전 대변인 발언 총량이 제일 적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 이제 지금 한찬식 그죠 그 민정수석 이정석이요? 예, 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이분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검찰 출신 중에서 검찰 개혁에 의지가 있는 사람은 박은정 의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의지라는 거는 맞아요. 스스로 네. 끌고 갈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이제 이게 시대적 요구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분에게 기대를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바뀌었으니까 기대를 하는 거는 대통령께서도 이제 검찰 개혁은 국회에다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혹시나 구멍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멍난 부분을 좀 메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검찰 출신을 이제 기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 10월 2일이 되면 정말 검찰에서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혼란과 갈등을 만들어낼 겁니다. 언론, 이게 잘못됐다라는 언론 식으로 통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거를 잘 장악을 좀 해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좀 기대 사항을 좀 말씀드립니다. 요산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달 내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시간들 많이 빼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근데 지금 이 싸움은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그 누구라도 그냥 단 한 사람에 불과해요. 이것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 뭐 어느 자리에서 뭘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그것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것은 그냥 그동안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이 국민의 염원대로 이것은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그 주민들 만나 보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이 말씀을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걱정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제도 개혁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하고 딱 결부돼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떠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도 개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모두가 내 사안처럼 바라보거든요. 요 제도 개혁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전당대회 때문에 미룬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당대회에 나오시는 당대표 후보들의 진정성과 개혁 의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말 본인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라고만 뭐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좀 더 이제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구가 이제 계속 분출되겠죠. 그러니까 좀 지금 할지 좀 그만 어떻게 할지, 얘기하시죠. 어떻게 할지를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할게요. 예. 네. 네. 언제 기자분들- 하자는 거냐 언제. 기자분들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네. 아니고 언제냐 계속 시기를 묻는 것으로. 자, 박은주 의원님 발언 총량 좀 지켜주시고요. 이해하겠습니다. 곧 또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